오늘 오전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카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상륙을 했죠. 예. 지금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북상 중인데 지금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예, 카누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쯤이죠. 이제 대구를 지나가지고 오후 9시쯤에는 서울 동남 동쪽에 40km 지점, 그리고 자정 12시쯤에는 서울 북북 동쪽 40km 지점을 지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원래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예보된 것보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더라고요. 예, 태풍 속도가 지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서울 인근을 통과하는 거는 밤 9시 이후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네. 자정 뭐 이 즈음에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특이한 게 대한민국 태풍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이 내륙을 완전히 관통하는데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네. 보통은 이제 대각선으로 북서쪽으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보통 비스듬히 동해안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해에서 동해로 가거나 아니면 서해에서 아니면 북한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변의 고기압 그리고 9호 태풍의 영향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전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네. 지금은 상륙 직전까지는 태풍 강도가 강이었는데 지금은 중해 강도로 내려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이네요. 예, 그래도. 근데 어쨌든 너무 느리다. 태풍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가 특히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는 동쪽이 좀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원 영동 그리고 이제 경북 그리고 경남의 이제 동쪽 이제 해안가가 지금 침수 피해. 거기 이제 포항이 있거든요. 특히. 네. 포항이 지금 지난해에도 침수 복구가 그렇죠. 피해 복구가 다 안 된 상황인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 예보가 보니까 내일까지 있더라고요. 예, 카눈의 영향으로 이제 전국에 폭풍우가 내렸고요. 전국 곳곳에는 이제 극한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와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차츰 먹겠지만은 충청도는 11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 강수가 내려지고요. 네. 그리고 경기 북서부의 경우에는 내일 모레 새벽까지 10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예보가 됐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은 배달 음식도 안 시키려고 자제하고 있다. 집에서 일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남부지방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죠. 예, 오전 7시쯤에는 경남 창원에서 하천가에 있던 차량이 밀려서 떠내려갔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네. 오전 8시쯤에는 같은 지역의 광리어천 주변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70대로 추정되는 분이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예,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앞 도로가 빗물에 스며들면서 황토빛 빗물에 차들이 잠겨 있어서 지금 이동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산 진구는 가로수가 쓰러져가지고 도로를 이제 가로막았다 이런 게 나왔고요. 강원 삼척 인근 근덕면 장호 터널은 침수가 돼서 지금 부분 통제 중 뭐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490곳, 둔치 주차장 255곳, 하천변 525곳, 해안가 166곳이 전국적으로 지금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인모님은 지금 김천 혁신도시인데요. 비가 엄청 내려요 하셨어요. 포항제철소는 이제 복구가 됐다고 또 소식을 여기 댓글로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지금 하늘길이랑 열차 운행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오전 11시 기준으로 항공기는 제주, 김해, 김포 등 14개 공항에서 355편이 지금 결항이 됐고요. 여객선도 102개 항로 154척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항공기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결항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공항 홈페이지에서 네. 이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뭐 예약을 하신 분들은 문자로 가니까 네. 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레일, 뭐 KTX나 경부선, 호남선, SRT 등등도 지금 중지되거나 지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열차 300편의 운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좀 이동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사전에 체크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태풍 관련해서는 잠시 후 키워드 바사삭에서 염경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죠. 예. 이게 뭐 이미 검찰에서 밝혔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하겠다. 대표하고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제 조율이 이제 됐겠죠. 네. 그러니까 뭐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검찰이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국가 폭력이다라고 이제 불쾌감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백현동 거기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옹벽 아파트잖아요. 네.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하라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 식품연구원도 이전을 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15년에 이제 김인섭 씨 이게 이제 정진상 전 실장하고의 측근이기도 하고 또 이게 2006년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제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측근 이재명의 옛날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비스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따내고 그래서 본인과 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 거기에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이런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이번까지 4번이에요. 이제 출석을 하면은 네 번인 거죠. 4번째고 네. 이제 성남 FC 이제 축구단 불법 후원군 의혹. 그게 이제 기업에 후원한 것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봐서 소환한 거 한 번 그리고 위례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 2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3번 했고 이제 4번째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조사 응하겠다. 그리고 출석은 17일 날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17일 날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대장동 수사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 없다.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나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모 씨가 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예, 수원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공고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제 징역 1년을 앞에서 이제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2021년 8월 2일에 이제 네. 배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들 이제 여기에는 뭐 아는 사람 그 관련 인사의 부인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선거를 임박하고 있으니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라고 78,000원 결제한 예, 내역이. 78,000원 결제한 게 그리고 이제 배 씨가 이거를 이 법인카드를 관리를 해서 일종의 수행실장처럼 이제 다니면서 결제를 했는데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부행위 뭐 이 두 개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은 상대적으로 이제 엄중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 7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좀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니까 이거를 중하게 이제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을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만 일단 우선 기소하고 예. 지금 아직까지 혐의 자체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딸 조민 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건데요. 예. 이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조 씨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예. 공소시효가 26일까지던가요? 예, 8월 말 26일까지니까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네. 정확 26일이니까 2주 16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네. 2주가 남았네. 2주 정도.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조민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표창장이 항상 논란이 돼.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이제 인턴십 요게 이제 위조가 됐다. 네.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만 한 게 아니라 조민 씨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가담했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가담한 거다라고 예, 예. 혐의를 적용한 거다. 예, 그러니까 뭐 2014년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 허위라는 거는 여기에 일부 이제 부풀려진 거 아니면은 뭐 받지 않은 것들을 받았던 거를 기재를 했는데 조민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동양대 표창장도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받은 건데 그거는 봉사를 안 하고 받은 건데 몰랐을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2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검찰이 유죄를 인정을 하면은 이거 조민 씨 기소하는 것도 뭐 이렇게 참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가족을 다 엮는 거냐 지금 이렇다면은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느냐 뭐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은 기소를 하려면은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그럼 그 직후에 검찰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다 돼가지고 하는 게 물론 조민 씨가 잘못한 거를 뭐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고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게 분명히 맞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약간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달 23일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라고 얘기를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사에 이제 재판에 이제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잼버리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잼버리 참가한 한국 대원들의 이제 열악한 처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강당의 맨바닥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아무렇게나 누워 있습니다. 한국 대원 370여 명에게 배정된 숙소입니다.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별다른 침구도 없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만 깔려 있습니다. 샤워실도 없어서 교회 측은 급한 대로 화장실에 호스를 연결해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난민촌 수준으로 그 맨 바닥에 요가 매트 하나 깔고 큰 타월 하나 지급하고 거기서 자라 그 상황이었거든요. 더는 못 자겠다며 일부는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애들은 주변 대학교 기숙사 건물 쪽으로 다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한국 대원들은 텐트 같은 뭐 가림막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아니 이게 맨바닥에 가림막도 없고 이게 진짜 난민촌 같다는 얘기가 난민촌도 요새는 다 가림막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볼멘 소리 나오는 게 외국인 대원이랑 너무 처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귀한 집 자식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몽골이든 말레이시아든 한국이든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왜 한국 대원 이 청소년들 370명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뭐 화면으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디 뭐 수해 나가지고 지금 대피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핀란드, 네덜란드 뭐 이런 6개국의 1000여 명은 현대자동차 그룹 4곳의 연수원 네. 시설에서 지나고 있고 뭐 침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뭐 삼성, 현대 뭐 굉장히 많이 LG 많이 있는데 지금 신입사원들이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애들 케어해. 일하지 말고 애들 케어해. 얘들 말 잘못 나오면은 우리 큰일 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아니 국가가 무슨 기업을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기업 그러니까요. 이거 정상적인 이런 것까지 방해를 해가면서 사실상 방해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력 손실인데 그 귀한 자원들이 지금. 근데 그러면 해주려면 다 해주던지 그러면 왜 한국 애들은 370명은 뺀 건가요?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네. 게다가 황당한 일도 또 끊이지 않는 게 이게 보니까 조직위가 입국도 안 한 참가자들 숙소를 배정을 해가지고 예. 뭐 뷔페 음식 다 주문해놨는데 다 노쇼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충청도와 홍성군 쪽에 따르면은 이제 예멘 대원 중동에 있는 예멘 대원 170명의 숙소를 배정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을까? 도대체 이들은 어디 있나? 왜냐면 이게 좀 워낙 어수선하게 급하게 이틀 전에 그렇죠. 막 다 네. 떠나고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 조직위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 인솔자 연락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확인이 된 거는 오후 9시쯤에 어제 오후 9시쯤에 이제 입국을 안 했대. 그러니까 안 온 사람이 이게 명단에 있으니까 예, 그냥 예. 무조건 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다 이제 확인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게 개영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일이거든요.
그동안 어제 이제 9일이고 오늘 10일이니까 일주일 넘게 이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이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조직위가. 물론 뭐 누군가는 파악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집결이 돼가지고 명단이 집결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전달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네. 이제 뭐 시리아 대원들도 예멘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대원들도 안 왔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 지금 알려졌고요. 이집트 대원들 같은 경우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 원래 배정받은 곳이 아니라. 예. 120명을 전북 진안 공고에 이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도 진안군에서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뭐 잠자리,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 쪽이니까 이제 하랄 음식이라고 아, 그쵸. 예, 특별하게 이제 돼지고기는 안 인증받은, 먹고 인증받은 거. 이슬람 방식으로 이제 소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은 그런 거를 이제 막 수소문 해가지고 했는데 120명의 이 이집트 대원은 진안이 아닌 군산에 갔다는 거예요. 군산이요? 예, 뭐 아주 멀지는 않죠. 아주 멀지는 않은데 이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저 전남 쪽이었나 순천 쪽에서는 그 38명이 탄 버스가 또 교통사고가 아, 나가지고 맞아요. 예, 네. 뭐 중상은 아니고 경상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그 동원된 공무원들한테 밥값 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도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다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막 전북도 이제 공무원들이 본인들 팽개치고 지고 와서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일도 시켰는데 밥도 예. 안 주면. 그러니까 제공해준 밥을 먹었대요. 네. 그런데 문자가 왔대요. 그러더니 이게 사실은 이 밥값을 너희들이 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끼에 12,000원씩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가서 그래서 일단 그 식단도 이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그것도 이게 12,000원짜리야? 4,000원짜리도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밥값을 주겠다라는 걸로 본인들이 이해를 했대요. 12,000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지급을 하겠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예. 밥값을 또 지급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이제 잼버리가 열리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조직위가 할 일이고 관련된 부서가 할 일이지 나머지 공무원들이 다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원된 거잖아요. 그러면 밥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럼요. 저도. 한국인의 밥의 진심인데. 근데 어쨌든 12,000원씩 뭐 그분들 얘기로는 거지 같은 밥을 먹고 12,000원씩을 지금 내라고 해서 지금 다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도 좀 어이없는 일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구마 줄기 엮듯이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잼버리 관련 출장 갔던 18명 중에서 잼버리 부서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 중앙일보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4년간의 이제 여가부에서 가나, 케냐, 미국,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유치를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유치를 하기 위해 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에 있다가 저 부서에 있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출장 갔던 사람이 총 18명인데 아무도 지금은 잼버리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사실 엄청 큰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잼버리가 막상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그분들을 임시라도 파견을 하던가 그 사전에 발령을 하던가 좀 이 정도의 성의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노하우가 있는 건데 그런 예. 분들이 좀 약간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게 필요할 텐데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직의 사무총장도 여가부에서 갔고 김현숙 장관이 이제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업무 파악이 이렇게 안 된 거는 이분들의 노하우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분들은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북도 의원과 부안군 의원이 견학과 해외 연수 가겠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지방의회 제가 모든 지방의회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지방의회 분들이 보면은 이런 거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언론에 막 심각한 견제나 이런 지적을 별로 안 당해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간다는 건데 지금 이때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 도의원 18명이 오는 14일부터 2박 3일로 울릉도와 독도로 견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퍼포먼스 뭐 광복절 맞아서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건데 1인당 이제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언론 취재 연합뉴스가 이제 처음에 취재를 했는데 이거 놀러 가려는 거 아니다.
좋다. 여론이 안 좋다면은 취소하겠다라는 건데 심지어는 부안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로 출장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크루즈 연수요? 예. 부안군 의원 10명이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크루즈 출장. 그리고 네.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모두 군에서 돈을 대는 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부안군하고 지금 그 전북도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가고 싶을까?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만간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크루즈는 뭐 취소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내일이 폐영식과 함께 K-팝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태풍 카눈 오는 것 때문에 리허설도 취소되고 무대 설치 어떻게 되냐 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무대 쓰러질까봐 지금 아. 설치를 절반 이상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러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모쪼록 정말 무사하게 이 모든 게 좀 마무리가 되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